자, 뭐하고 뭐도 처벌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상해라는 것도 처벌하고 뭐라는 것도 처벌하냐면 폭행이라는 것도 처벌해요. 뭐가 더 중한 형벌이냐면 상해가 훨씬 더 중한 형벌이에요. 다른 나라는 상해만 처벌하거나 폭행만 처벌하는데 우리는 상해도 처벌하고 폭행도 처벌해요. 좀 굳이 따지면 상해는 뭐 오른손으로 왕 세게 때린 것 같아요. 막 진단 끊어오고 막 피 나오고 뭐 이게 상해 같아요. 어려워요. 폭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적 행사, 뭐 돌 던졌는데 빗나갔다든가 주먹으로 뻥 쳤는데 안 맞았어요. 이것도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때릴 때 사람을 때릴 때 이야 오른손 때릴 때 세게 때려서 이야 상해의 고의, 왼손으로는 이야 폭행의 고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때릴 때마다 맞으면서 이거 상해로 맞았구나, 이거 폭행, 상상 폭상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때리면서 이게 없잖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상해죄인데도 상해의 고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상해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게 상해죄에서 나올 첫 번째 픽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쟁점이에요. 자, 일단 252쪽에 253쪽에 첫 번째 판례부터 별표 빵 치고 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자,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 참 이상하죠. 상해죄면 당연히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 시험 문제 맨날은 뭐라고 속이느냐?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이 폭행에 대한 인식으로 부족하고 뭐를 요한다?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OX, X. 이거를 시원하게 X를 쳐주면 상해죄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을 했습니다. 자, 우리 252쪽에 의의 의미 없고 객체.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뱃속에 있는 태아나 죽은 사자,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객체에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시고요. 자, 이게 상해냐는 거예요. 태아가 사망했어요. 이거를 임산부 엄마 입장에서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상해라고 볼 수 있냐? 태아가 죽은 게 엄마 입장에서 상해라고 볼 수 있느냐? 상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별개예요. 별개로 보는 거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 자체를, 자, 이건 낙태라고 보는 거지 임산부에 대한 상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따 판례에서도 배울 거고. 자, 행위는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침해, 건강침해 기억하시면 돼요. 상해는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관적 구성 요건 넘기시고요. 오른쪽에 자, 2번, 3번의 판례 보시면 2번, 253쪽에 강도 상해도 상해가 있는데 상해가 뭐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하는 정도다. 자, 아주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강도가 들어왔는데 땅에 이렇게 긁힌 정도예요. 긁혀도 자국도 안 남죠. 가만히 있어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죠. 자연 치유가 되죠. 이 정도를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상해라고 부르는데 외모의 변화만 생겼다. 이것은 상해라 볼 수 없다는 판례인데 이 판례 관련해서 253쪽에 오른쪽 2번 판례 별표 치세요. 253쪽 오른쪽 2번 판례, 오른쪽 두 번째 별표 치시고, 상해는 자, 아까 보시면 건강을 침해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건강 침해, 이게 상해예요. 그럼 이제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민되는 게 여자를 강제추행하면서 면도기로 음모를 이렇게 면도를 해놨어요. 그죠? 개 짜증나죠, 그죠? 면도기로 밀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진짜 예전부터 고민이, 오해하지 마시고, 왁싱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왁싱 해보신 분? 왁싱 하셨어요? 왁싱 해보신 분? 왁싱. 여기 말고, 여기에, 문화대학 왁싱 있잖아. 왁싱 해보신 분? 없어요. 저는 진짜 왁싱을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이게 왁싱을 하면 시원하고 건강해진다면서요. 아닌가요? 주위에 왁싱한 친구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왁싱한 친구 나 말고 주위에 왁싱한 친구 본인 뭐래요? 왁싱한 친구 뭐래요? 좋대요? 옆에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어때요? 뭐래요 친구가? 어? 본 적은 없어요? 뭐래요? 왁싱가 좋대요? 아프다고요? 하여튼 할 의향 있으신 분 왁싱할 저 지금 굉장히 고민도 몇 년째 고민이에요. 저 병원 비용까지 다 확인까지 하고 전화까지 했다가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진짜 니네만 말 안 하면 내가 진짜 할 거예요. 이 남자들 화장실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왁싱 하셨네요. 이 소리가 듣고 제 경로가에 김대환 왁싱 이 소리 나올까봐 내가 지금 차마 말을 못해. 니들만 내가 7강생들만 안 했으면 내가 해도 10번을 더 했는데 진짜 굉장히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건강에도 좋고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오픈하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벗고 자는 스타일이라 되게 여름에 열이 많아가지고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왁싱을 진짜 하려고 계속 가격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게 좀 몇 가지가 불편한 게 있더만 이게 뽑는 거라며. 이게 뽑는 게 또 하여튼 개인적 고민은 이 남자 앞에서 이거를 뽑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여자한테 가서 이거 뽑는 것도 하여튼 내 개인적으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니까. 여자가 뽑는 것도 알지 이거 힘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하여튼 왁싱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몇 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얘들 얘기하겠지 그치? 내가 하면 이 새끼 아마 내가 보면 대한민국 다 도겠지. 김대한 형법 선생, 형소법 선생 드디어 하셨다 해가지고 막 내가 분명히 니네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내가 진짜 못하고 있어. 내가 진짜 여기까지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자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아서 저는 진짜 진짜 저는 반신욕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욕조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겁나서 여러분의 그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알았던 거예요. 오른쪽 2번 판례 보면 여성의 음모를 이렇게 제거했잖아요. 그럼 이게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건강해지는 행위인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자의 음모를 잘라놓으면 강제추행은 돼요. 그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야. 강제추행 되지. 당연히 이거 추행하는 거지 그지. 근데 다만 뭐는 아니라는 거야. 건강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볼 수 없다. 장애도 아니라는 거야. 그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강제추행 치상죄의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저희 판례 번호 보세요. 야 판례 번호 보면 대단해요. 2000년도 판례예요. 20년 전에 세상을 이렇게 앞서갔어요. 저는 2000년도까지는 왁싱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을 앞서가는 판례입니다. 자 이런 거고 이제 상해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3번 판례 보시면 아까 배웠죠. 두 번째 줄 손바닥이 2cm 긁힌 정도. 이게 상처라 볼 수 없잖아요. 이거 상해라 볼 수 없다는 거고. 자 오른쪽 4번 판례도 별표인데요. 자 미성년자 있나 니네 혹시 또 여기 또 나 막 요새는 막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 그래가지고 나 참아 미성년자 있을 너 몇 살 너 고등학생이야 설마? 몇 학년? 2학년 키 막아 옆에서 누나 옆에 체크해. 기 안 막으면 기사대기 한 대씩 우리 차버려 이 새끼 이거. 너 강간 파트 오지 마. 강간 강제추행 파트 오기만 해봐 오지 마. 알았지? 기 막아 이렇게 막어. 쫑긋하고 들면 저 새끼 한 대씩 빼면 알았지? 앞뒤에서 그냥 딱 저 새끼 듣고 막 웃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 새끼가 알겠지? 미성년자 많이 들었지. 깜짝 놀랐어요. 남자는 이제 군대 안 가도 시험 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입대할 수 있어서 쟤들도 되게 쇼킹했거든요. 군인 애들 그러니까 요새 군대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 제일 처음에 황당했던 게 여기 군대인데요 이거야. 이거 이메일 보낼 수 있고 내가 했어. 선생님 강의, 기본 강의, 기출시마 다 듣고 있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들어야 되니? 그래서 나는 이거 군대를 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해야 될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지 되게 애매했어 진짜로. 근데 이제는 뭐 인터넷도 다 하고 공부를 한다며. 그래서 야, 되게 세상이 바뀌었다 했고 저번에 1차 시험 때 코로나 1차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자기 기본하고 기출시마 문제풀이가 다 문제풀이 전에 나왔구나. 문제풀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풀이 여기 학원에서 수강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 와가지고 문제풀이 붙고 듣고 바로 전역하자마자 왔어. 문제풀이부터 붙고 나서 1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애가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야, 씨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세 가지잖아. 크게 기본, 기출심화, 문풀인데 기본하고 기출심화를 다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문풀에서 붙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야, 신기했는데 최근에 이번에 2차 시험 보는데 체력도 잘 보냈는데 나는 걘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군대에서 기본, 기출심화, 문풀까지 다 하고 전역하고 시험 쳐서 필합했어. 그런 애가 하나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야, 군대가 야, 이거 세상이 옛날에 달라졌구나. 군대에서 공부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쳤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쟤들이 공부해요 진짜. 그래서 보면 막 옛날 같으면 야, 이거 강간이야, 광치고 뭐 이런 얘기해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뭐 성인들이니까 뭐 이런 못할 얘기는 아니잖아, 그지? 내가 무슨 야한 얘기라는 게 아니어서 얘기하는데 요새는 막 저런 애들 눈이 고개 안 숙여?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어. 근데 합리적인 것 같아. 뭐 여자도 졸업하자마자 시험 치는 학생들이 남자도 졸업하고 꼭 군대를 시험 붙고 나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일행직도 되는데 아주 올바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금 집행될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고등학생 때 준비하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하면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요. 나중에도 지나면서 얘기해 주겠지만 경찰은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묻지도 않아요. 졸업했는지 여부도 상관없고요. 저 경찰하면서 학점 몇 점 나왔냐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토익 몇 점 맞았냐 들어본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너 무슨 과냐고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뭐 서울대 연고대 하면 당연히 눈은 더 가겠지. 뭔가 이런 거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외에는요. 뭐 학벌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찰대는 있다. 경찰 지들끼리 가니까. 경찰대는 이렇게 라인 가는데 나머지 일반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순경 들어와가지고 학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학과 물어본 적 없고요. 학점 맞는 거 물어본 적 없고요. 영어 잘했냐 물어본 적 없고요. 토익 토플 잘했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진짜. 졸업 여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와서 일 잘하고요. 저거는 좀 오히려 따져요. 운동 잘하는 거 좀 쳐줘요. 운동 잘하는 거 쳐주고요. 그 다음 또 뭐 쳐주냐면 인터넷 있잖아요. 광고 같은 거 마케팅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SNS 잘하는데 그 애들은 요새 좀 인기가 좀 있어요.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인기가 있어서 걔들은 이제 요새 인기가 있고 나머지는 뭐 대학에서 뭐 전공했는데 뭐 묻지를 않아요. 뭐 술 먹으면서 보통 우리 소개팅 미팅하면 뭐 전공했어요? 과가 뭐예요? 뭐 배워? 경찰 생활하는데 나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뭐 관절 전혀 없어. 학벌에 대해서도 1도 신경도 안 써요. 일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일 잘한 거고, 일 잘한 거 말고, 조금 싹싹한 거였어요. 그 남자들 보면, 군대에서 보면, 저 새끼 뭔가 좀 있어요. 유도리 있고, 뭐 좀, 이게 좀 착착착착 붙는 뭔가 좀 이게 있어요. 뭔가 맡겨두면 믿음직한 개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막 독불장군 좀 잘한다 말고, 잘 어울리면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개들은 되게 인정받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또 다 지들끼리 연결해서 가니까 하여튼 잘 어울려서 가셔야지. 학벌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면 돼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쓰자. 자, 오른쪽 2번, 3번 설명드리고, 오른쪽 4번. 자, 성관계 하면서 이제 남녀간에 서로 좋아가지고, 또는 일방만 좋아가지고, 상대 이제 뭐 살을 빨아요. 이렇게 쭉 빨면, 이제 키스마크가 생기죠. 그죠? 뭐 쪼가리라고도 하고, 쪽이라고도 하고. 자,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반상출혈상이라고 해가지고, 상이라고 기소했어요. 근데 판사가 봤더니, 이거 많이 봤던 거거든. 이게 뭐예요, 이건? 키스마크죠.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조금 지나면 사라지잖아. 그죠? 이거는 상해라 볼 수 없다는 판례고. 다음 쪽에 오른쪽에 5번 보시면 좌측팔 부분에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 크기 멍 같은 거 그냥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서 끊어왔다 하더라도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하다. 이거를 상해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자, 6번. 교통사고 나서 자연치유, 우리 아까 자연치유라고 했죠. 자연치유되는 정도는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자, 오른쪽 1번은 아까 했습니다. 태아가 죽어도 임산부에 대한 상해 아니라는 얘기 했고요. 왼쪽 1번 판례 1, 2, 3번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왼쪽 1, 2, 3번 다 쉬워요. 왼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묶어두시고 거기 있잖아요. 졸피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졸피뎀? 그 수면제 있잖아요. 그거 먹여서 쓰러뜨리면 수면제로 쓰러뜨리는 겁니다. 수면제로 쓰러뜨려도 맞은 것만 상해가 아니고 수면제로 쓰러지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그거예요. 2번도 보세요. 졸피뎀 먹여가지고 쓰러뜨려요. 이것도 상해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때려가지고 강간한 것도 강간이지만 졸피뎀 먹여가지고 쓰러진 애를 성관계 맺는 것도 그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강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3번도 별표 치고 잘 나와요.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 협박 폭행해가지고 실신 동그라미 쓰러졌죠.
자, 이거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끝. 넘기시고. 자, 4번도 별표 치시고. 자, 자궁이 애를 낳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자, 애를 그만 낳는다. 임신불능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자궁을 떼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임신불능이라 하더라도 여자에게 뭐는 필요하다? 자궁은 필요하다. 이걸 떼버리면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자궁을 떼버리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나중에 자궁적출 사건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우측 슬관저 부위 찰가상, 우측 슬관저 부위 찰가상 밑줄 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2주의 치료를 요해요. 보통 한 2주, 10일 정도가 되면 이거는 상해에 본다. 무조건 뭐 날짜 기준으로 며칠이 상해다 이건 아닌데, 자, 판례들 보면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는 상해로 부족하고 한 10일 또는 2주 정도가 경과하면 상해로 봅니다. 그래서 2주라는 단어 빼놓고 우측 슬관저 부위 찰가상 이렇게 나와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기억하시고. 6번 판례 보시면 두 번째 줄 젖가슴을 10일 정도 확 이렇게 눌렀어요.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7번이 별표인데 강간을 하는 도중에 자, 여성의 천여막을 파열시켰어요. 성기에서 여성의 천여막을 파열시킨 경우도 강간으로 인하여 뭐를 입혔다? 상처를 입혔다. 강간치상에 해당한다는 판례예요. 뭐 중요한 판례인데 뭐 너무 자극적인 판례여서 많이 알 거예요. 많이 아는 판례고. 여기서 조금 더 독특한 거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여자는 천여막이 파열돼도 또 다시 천여막이 생겨요. 천여막이 파열돼도 또 생겨요. 특이 체질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지문 보시면 재생 천여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여막을 파열시키는 것도 상해고요. 재생 천여막을 파열시키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강간, 치상체에 해당한다라는 판례. 원래 별표인데 뭐 이거 틀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봐두세요. 왼쪽에 8번 보시면 자, 진단서를 끊어와야지만 상해가 아니고요. 우리 싸울 때 보면 코피 나면 이긴 거죠. 막 빵! 한 방 제대로 탁 맞았어. 코피 빵! 이죠. 윈! 이긴 거죠. 자, 이거 코피가 나게 되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255쪽에 자, 중상해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살 이제 재밌는 거 나옵니다. 258조 1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 동그라미, 위험 동그라미. 자,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자, 상해라는 범죄까지 나오고 요것과 함께 뭐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거냐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범죄가 중상해입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하냐면 그 밑에 써머리라고 돼 있어서 중자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중상해도 있고 중유기도 있고 중권리행사방해도 있고 중송계까지 있어요. 자, 중상해, 특수중상해, 중유기, 중권리행사방해, 중송계죄까지 묶여 있어요. 거기 써놨는데. 자, 조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특징적인 게 위험 이렇게 들어있어요. 일단 조문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구체적 위험 범위라고 불러요. 아직 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조문에 위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구체적 위험 범위라 부르고요. 제일 마지막에 경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중체포 감금죄는요. 어떤 범죄냐면 사람을 체포 감금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체포하고 감금한 정도가 아니고 감금하고 가혹행위, 뭐 채찍으로 두들겨 팼어요. 또는 밥을 굶겼어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가혹행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두 가지 범죄, 고의범위 결합된 결합범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속일 수 있죠. 중체포 감금은 체포 감금에서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OX, X. 두 번째, 중체포 감금은 체포 감금을 통해서 생명의 위험을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OX, X. 자, 두 가지 다 쟁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쟁점에 우리 중자 위에 들어가는 중상해, 특수중상해, 중유기, 중권리행사, 중송계죄 보면 중송계죄를 빼고는 뭐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20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어요. 중유기죄는 자,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에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쓰고 X표를 시원하게 치냐면 신체를 써놓고 X표 치세요.
자, 중유기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뭐 유기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쓰고 X표 치냐면 신체 쓰고 X표 치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중손괴라는 범죄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손괴해서 생명과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에요. 다른 거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인데 중손괴죄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중유기는 뭐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그 다음에 중손괴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알겠죠? 요거 속여서 잘 내는 거니까 체크를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적 가중범위냐 아니냐 뭐 이런 쟁점이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런 거예요. 중상해는 주먹으로 얼굴 때렸어요. 상해죠? 근데 눈이 실명했어요. 불구가 된 거죠. 그럼 단순하게 상해로 처벌하면 안 되겠지. 더 세게 처벌해야 되겠지. 그게 자,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불구, 난치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는 중상해죄로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자, 객관적 구성요건 기본범죄 상해고요. 중한 결과 생명의 위험 발생해도 되고요. 불구나 불치, 난치를 만들었을 때 중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데요. 아직은 뭐 모르셔도 돼요. 중상해자, 중체포감금만 미수범 있고 나머지 중상해, 중유기, 중권리행사방해, 중손괴 이런 것은 다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운 쟁점이니까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 첫 번째 판례 한두 달 정도 입원할 정도는 불구도 아니죠. 금방 낫겠죠. 그죠? 한두 달 정도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자상도 금방 낫겠죠. 이 정도 갖고 생명에 대한 위험 정도는 아니지. 불구도 아니고 불치도 아니고 난치도 아니지. 중상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왼쪽 1번 별표 치시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전역하신 분, 전역한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남학생? 15일날 며칠 된 거예요? 와, 너 설마 기본 강의 다 듣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군대에서 공부한 애들 있어요? 수능 공부하는, 경찰 준비하는 애들은 여기 있었어요. 야, 근데 저녁에 그게 공부가 돼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뺑기예요, 뺑기? 아, 진짜 하는 거예요? 아우, 그랬습니다. 자,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졌어요? 군대 갔을 때 언제 헤어졌어요? 너? 어? 그래요? 그렇게 빨리 헤어졌어요? 뭐라고 해요? 기다린 적도 없잖아.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혹시 잘 생각해보면 뭔가 찝히는 게 있지 않아요? 인스타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옷는 옷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떤 새끼의 접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가슴 아프니 그만하겠습니다. 자, 또 전역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전역한 지 1년 반이 언제 차였어요? 뭔 소리예요? 그건 또 뭔 소리야? 이거 또 신박한 소리 아니야? 모태솔로는 아닌데 그건 아니래. 그럼 편면적 사람? 성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 헤어졌어요? 군대 간 석 달 만에 헤어졌어요? 예. 울어요? 슬퍼요? 왜 헤어졌어요? 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한 케이스죠. 그죠? 어딘가에 또 다른 또 오빠 외에 또 다른 오빠가 또 생긴 거죠?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얘가 휴가 나가가지고 뭐 했냐면 여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돌하고 면도칼 들고 와서 자, 이 돌로 찍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안 죽으려면 면도칼로 네 코를 베라. 그래서 여자가 자기 코를 직접 뱄어요. 엄청 무섭죠? 코 베면 이거 뭐 불구잖아, 그지? 그 정도가 되면 뭐가 된다? 중상에 해당한다 판례입니다. 와, 양가로 2번 면도칼로 콧등을 2.5cm를 벤 거예요. 0.56cm를 절단했다. 3개월의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이 정도는 뭐로 보겠다? 중상해로 보겠다. 자, 범죄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코를 벤 거잖아요. 그걸 중상해죄의 간접정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직접정범, 간접정범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일단은 귀에 익혀서 들어두시면 나중에 총론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니까 제가 강론 때도 일부러 총론에 대한 쟁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밑에 03번에 보시면 특수상해죄, 특수존속상해죄, 특수중상해죄 이런 등의 범죄 등이 있는데 조문 볼게요. 거기 258조 2랑 단체, 뭐 여러 명이 간다든가 무슨 단체가 있죠. 또는 단체는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것을 다중이라고 부릅니다.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뭐 칼을 휴대하고 가거나 쇠파이프를 휴대하거나 뭐 야구방만 휴대하고 가면 되겠죠. 휴대해서 상해죄나 존속상해죄를 범하면 더 세게 처벌하겠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훨씬 더 세게 처벌하겠다. 자, 그 다음 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중상해죄를 범하면 그때는 2년 이상 20년 이하 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 다중 때문에 더 상해죄보다 세게 처벌하겠다. 불법성이 더 가중된 건데 그 밑에 뭐 단체나 다중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세력을 말한다. 자, 제압할 수 있을 정도 위력할 때 역자가 힘력자, 힘을 가하는 거야. 가하는 겁니다. 아까 너 자살해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게 위력, 힘을 가하는 것이고 양가로 2번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위험한 물건의 휴대예요. 위험한 물건의 휴대. 휴대라고 하면 이게 휴대잖아요. 이게 휴대. 그럼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험한 물건 휴대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들어가지고 사람 던지면 이건 휴대 맞지, 그지? 근데 자동차로 악셀 밟아가지고 쾅 들이받는 거, 이거를 위험한 물건 휴대라고 볼 수 있느냐 쟁점이에요. 볼 수 있다. 휴대가 내가 몸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오른쪽에 2번 판례 2번 위에 별표 치시고 휴대의 개념이 몸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자, 그 서머리 보시면 또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거 또 외우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 처벌하는 거, 가중 처벌하는 거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 페이지 끝에 579쪽인가 8쪽인가 579쪽에 위험한 물건 휴대와 관련해서 암기 포인트 적어놨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하면 또 짜증낼 거예요. 거의 환불로 또 달려가는 각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여러분한테 암기하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위험한 물건 휴대, 아까 보시면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 3개밖에 안 돼요. 이거 암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암기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문제 푸시면 있어요. 문제 푸시면 있는데 지금은 외우기는 조금 첫날부터 외우라고 하면 승질 낼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암기를 안 시켰습니다. 자, 문제 내는 유형은 서머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2019년도 경찰 승진 시험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특수도주죄라고 돼 있잖아요. 서머리에. 서머리에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서 도주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도주했을 때 특수도주라고 처벌하잖아. 근데 특수도주죄 이렇게 냈어요.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도주했을 때 특수도주죄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가 특수도주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템포 참겠습니다. 지금 외우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내일 꼬신다는 차원으로 아직은 외우라는 소리 안 했지만 결론은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외울 시간 많아요 이거. 자, 그 밑에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 관련 판례가 있는데 1번에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죠. 흉기는 아니잖아. 위험한 물건이. 뭐 야구 칼 같은 게 흉기지. 총이나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 판례가 별표치고 아까 했죠.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개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3번. 자, 만약에 이게 칼이라고 칩시다. 이게 칼인데 내가 지금 얘한테 협박하러 와요. 그럼 내가 집에서부터 미리 갖고 온 것도 협박이 되겠지. 위험한 물건 휴대가 되겠지. 근데 범죄 현장에 봤더니 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새끼야, 이것도 위험한 물건 휴대야. 자, 휴대의 개념은 내가 이거 칼을 주머니 숨겨가지고 왔어.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도 뭐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상대를 보여줘야지만 휴대예요? 안 보여줘도 휴대예요?
안 보여줘도 휴대에 해당한다라는 판례. 자, 그래서 4번에 그 네 번째 줄,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용해야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다. OX, X. 실제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인식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서 우리 특수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해서 처벌해요. 자, 집에 있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요. 을은 안에 들어갔어요. 자, 위험한 물건을 누가 휴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들어간 놈이 뭐 해야 된다? 휴대해야 된다. 자, 들어간 놈이 휴대하지 않고 밖에서 망을 보는 놈이 휴대했어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기준에서 판단하겠다? 들어간 놈을 기준에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자,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흉기 휴대 여부를 판단하겠다. 넘기시고. 자,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1번 2020년도에도 2차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부러진 나무까지는 장난이죠. 그죠? 이거는 무슨 이건 위험한 물건도 아니고. 자, 2번 판례도 별표치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만약에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서 던졌으면 위험한 물건 휴대가 될 수 있죠. 소화기도 쇳덩어리잖아. 근데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에요. 소화기를 던지긴 했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에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당구공으로 머리다 던졌으면 위험한 물건 휴대가 될 수 있겠지만 당구공으로 머리로 톡톡톡 쳤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자, 칼로 찔렀으면 위험한 물건 휴대는 되겠죠. 세 번째 줄, 칼을 뺏어가지고 칼을 뒤로 뒷자락으로 이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위험한 물건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사안 갖고 보겠다는 거예요. 5번 별표 치시고. 청산염 2g을 동봉해서 보내요. 이거 자체는 칼을 보낸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 휴대가 아니잖아. 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왼쪽에 2번 판례하고 4번 판례 보시면 저런 거 있죠. 자동차로 아까 이거 소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다.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니까 특수폭행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판례 네 번째 줄, 자동차를 정차하고 4에서 5m 후진해서 A가 승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쾅 충돌해버렸다. 이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자, 4번 지문도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경찰관 향해서 앞범퍼로 들이받아 버렸다.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차를 꽝 들이받거나 또는 한 거예요? 사람의 무릎을 들이받으면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한다. 자, 판례 하나가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형차가 뭐를 들이받냐면 중형차를 들이받아요. 자, 소형차는 라노스 알죠? 라노스로 이 건방진 새끼가 소나타를 들이받았어요. 만약에 얘가 들이받았으면 위험한 물건 휴대 되겠죠. 근데 소형차로 중형차를 쿵 받았어요. 이거는 위험한 물건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더 다쳐요? 소형차가 훨씬 다치죠. 위험한 물건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오른쪽에다 하나 써두시면 돼요. 소형차로 중형차를 들이받은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라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위험한 물건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거 침입이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면 특수 주거 침입인데 가방 안에 뭐가 나왔냐면 버섯 채취용 칼이 나왔어요. 자, 이런 칼이 나왔다고 무조건 위험한 물건 휴대가 아니야. 이건 버섯 채취용 칼 뭐예요? 나 진짜 산에서 버섯 채취하다가 이 집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범행에 사용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온 휴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출 천이백제로 가셔가지고 문제 또 풀도록 합시다. 자, 어디를 풀어볼까요? 자, 잠깐만요. 14쪽에 우리 7번 한번 풀어보시고 7번 풀어보시고요. 14쪽에 7번 풀어보시고 더 풀 거예요. 더 풀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에 우리 4번 지문 아직 설명 안 했는데
4번 지문 빼고 1, 2, 3만 봐도 풀 수 있으니까 7번, 12번 풀어보시고. 아직 더 할 거예요? 아직 더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위험한 물건 휴대 더 할 거예요. 20번 풀래. 19번도 풀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 19번은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7번, 12번, 20번 세 문제 지금 푸세요. 풀고 또 풀어드릴 테니까 7번, 12번, 20번 이렇게 세 개 지금 풀어보세요. 자, 7번 볼게요. 상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보시면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5년도 경찰 승진. 그죠? 한두 달 정도 다리 부러진 거 3주 정도 이거는 중상이라 볼 수 없다. 자, 아까 음모 2번 소형 승용차에서 강간하려고 하는데 의측 술간접 부위찰 가상 실제로 2주 걸렸죠.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거죠. 이거 상해에 해당한다 그랬고 3번 이 왁싱하는 것은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 4번은 또 두 번째 주 어디냐? 실신인데 첫 줄에 실신했죠? 실신한 거 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5.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풀다 보면 못 푸는 판례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뒤에 연결되는 쟁점 아직은 D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기출지문이라 뒷부분이 연결된 거면 업무상 과실치상 나오는데 모르는 지문 나오고 처음 보는 지문 있으면 풀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푸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이쪽 상해점만 해도 뒤에 뭐 조금씩 연결되는 쟁점들이 연결돼서 나서 좀 짜증이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지나면 됩니다. 자, 우리 12번 보시면 자, 손발을 휘두르는 거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요것도 폭행이에요. 폭행은 신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서 맞을 필요가 없어요. 빗맞아도 폭행죄의 기수입니다. 자, 2번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상해죄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돼요. 상해를 가할 인식까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2번. 제일 잘 나오고요.
3번 아까 배웠고요. 4번은 별표인데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일단 넘기시고 나중에 총론에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개괄적 갈실이라고 상해에서 사망했다. 낙산비치 호텔 사건이라고 상해치사죄 인정한 판례인데요.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5, 16, 17, 20번 문제 풀라고 했죠. 20번. 다음 갑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 휴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자, 갑이 이온 분쟁 중에 두 번째 줄 소형 승용차로 중형 승용차를 들이받았어요. 이게 라노스로 소나타를 들이받은 건데 이거는 위험한 물건 휴대라고 볼 수는 없다. 기억 X고. 자, 니은 국회의원이 체류탄을 터뜨려서 막 분말을 막 국회의장한테 뿌려요.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디귿 지문은 2020년도 경찰 채용에도 나왔습니다. 소화기를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볼 수는 없다. 자, 리을 지문 당구공으로 머리로 콩콩콩 때리는 거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지문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판례 또 조금만 보고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259쪽에 자, 상해치사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259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상해치사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상해, 나는 상해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다. 상해치사죄라고 부르고 요것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범죄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는 고의범도 있고요. 자, 전혀 생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죄라고 해서 요거는 과실범이에요. 그래서 범죄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의범도 있고 과실범도 있고 결과적 가중범. 고의하고 자, 과실이 섞인 형태가 결과적 가중범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폭행치사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도 폭행치사죄도 결과적 가중범.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때려서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일단 보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총론에서 배울 쟁점이지만 미리 합니다. 첫 번째 저지르는 기본범죄. 나는 기본범죄는 고의로 시작해야 돼요. 폭행이라는 고의는 있어야 돼요. 그거로 인해요 사망했습니다. 자, 중한 결과는 단순하게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사망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사망에 대해서 고의, 예견이 있었으면 이건 살인이에요. 아, 칼로 찌르면 죽는구나. 이건 살인이에요. 죽을지 몰라야 돼. 자, 죽은 것은 과실이고. 왜 죽어야 되느냐? 때려서 죽은 거예요. 폭행으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네 번째는 요 세 가지만 있다고 해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문에 15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 범죄를 범할 당시 사망에 대한 중한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시비가 생겨가지고 동전으로 택시기사가 막 던졌어요. 아이, 재수없어! 하고 막 동전 막 던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보다 어린 놈이 택시기사한테 동전 던지면 개빡치죠? 그죠? 이 사건 아세요? 들어보시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택시기사 죽었어요. 네티즌들 난리 나겠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사형! 죽여! 그죠? 자, 일단 동전 던져서 사람 죽여요? 무슨 어떻게 던져야 동전으로 사람을 죽여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슴 여기 목에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뭐 입에다 막 먹여? 이게 동전으로 사람 죽이는 거는 살인고의는 아니잖아. 죽일 수도 있나?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저라면. 자, 닥치겠습니다. 자, 살인의 고의까지는 아니다. 살인의 고의는 아니고 자, 어디까지는 될 것 같냐? 그래. 폭행의 고의까지 동전 던지는 거? 그래. 폭행의 고의는 맞다. 그리고 중한 결과 사람이 죽었냐? 중한 결과 과실. 네가 고의로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은 건 사실이다. 중한 결과 과실이다. 왜 죽었느냐? 네가 동전 던져서 죽은 거 아니냐 이 새끼야. 여기까지 맞죠? 동전 안 던졌으면 이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자, 근데
우리 동전 던지면서 사람 죽는다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럼 뭐가 부정돼요? 요게 부정돼서 폭행치사로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잔뜩 썼어요. 내 기억나는데 뉴스에 나쁜 새끼 사형 막 이렇게 막 댓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찰 이제 기사 중에 기본 범죄 고의 이거 그대로 써놨어요. 중앙기록과 과실을 맞는데 인과관계에 있어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폭행치사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썼더니 막 네티즌들 난리가 났지. 경찰 쓰레기 새끼들 뭐 적폐 새끼들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사형 살인 네티즌 성향 아시죠, 그죠? 경찰관 막 무식하다고 막 난리가 쳤어요. 막. 와, 저는 그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다니는 김대한 뭐 변호사인데 써주고 싶었는데 내가 써도 얘들 다 가만 안 두겠지. 찾아와서 내 카페 난리 나겠지. 그래서 막 여기까지 더 끝까지 와서 막 말해주고 싶어 죽겠는데 차마 욕 먹을까봐 내가 했어요. 근데 막 난리 쳤어요. 우리는 알지. 야, 동전 던지면서 어떻게 사망을 예견할 수 있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으니까 폭행치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또 뭐로 갔냐면 야, 그러면 폭행치사까지는 안 가도 단순 폭행보다는 이걸로라도 가자. 특수폭행으로 가자. 이거예요, 경찰 얘기는. 근데 동전이 위험한 물건이냐? 이게 또 골치가 아프죠. 동전이 위험한 물건이면 여러분 갖고 다닐 때 지갑에 무슨 철갑 같은 걸 갖고 다니셔야죠. 위험하니까. 철지갑 갖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줌마한테 거스름돈 줄 때 조심하세요. 이래요? 자, 위험한 물건 5개 드리겠습니다. 오, 이런 적 없잖아. 동전 위험하다. 아니지, 그치? 뭐도 안 된다는 거야. 위험한 물건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특수폭행도 안 가는 폭행으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도 되냐면 일을 방해했으니까 업무 방해죄도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는 쟁점 배울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래. 막 네티즌들 왔잖아. 왜 죽었겠냐. 동전 안 던졌으면 죽었겠냐. 그래. 동전 던져서 죽었어. 거기까지는 인정. 결과적 가중범위라면 하나로 더 뭐 있어야 돼? 예견 가능성.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 폭행치사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제 일반인하고 좀 다르죠. 네티즌하고 이제 다르죠. 그죠? 네티즌 이게 설득하면 댓글 달면 뭐라고 할까요? 개새끼 욕 다 나오겠지, 그지? 넌 누구야?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법을 배운 사람들과 이제 갭이 이 정도의 갭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동전 맞아서 죽었는데 왜 폭행치사를 안 가냐?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상해치사죄 자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사람을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야, 강하게 때렸다. 심하게 때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다음 할 얘기는 뭐예요? 죽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있다. 뭐로 처벌하겠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자 2번 지문은 절규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막 헤어지니까 남자가 막 기싸게 뛰고 막 이렇게 와요. 여자가 무서워서 차로 도망치다가 죽었어요. 이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상해 가한 건 맞는데 쥐가 도망가다 죽었으니까 지 책임이다. 근데 판례는 내가 때린 행위와 사망 사이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 있다. 남자친구를 뭐로 처벌하겠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겠다. 3번 피고인이 강하게 때렸습니다. 강하게 때렸다는 얘기는 또 보나마나 또 사망가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 있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자 상습상해죄라고 해서 상습으로 자 상해를 가하면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요. 2018년 판례인데 경감부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상습상해죄면 상해나 폭행에 대한 상습성을 고려해야 되죠. 절도의 상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또 손괴의 상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때리는 상습성이 있어야 되지 훔치거나 뭐 물건을 부수는 상습성 여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감부에. 시험 문제 뭐라고 속이면 틀린 지문이냐? 두 번째 줄 상해 내지 폭행의 습벽뿐만 아니라 자,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도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OX, X. 상습상해나 상습폭행에 대한 상습성은 뭐하는 상습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상해나 폭행의 상습성을 얘기하는 거지 손괴나 절도의 상습성은 여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분의 1 가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규정 또 보나마나 579쪽에 다음 중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요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안 괴롭히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안 괴롭힌 것 뿐이지 언젠가는 외워야 될 쟁점이고. 자, 그 중에 보시면 그 밑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주 도박죄, 강도죄, 작물죄 있잖아요. 자, 그 강호동 할 때 강자고요. 도박할 때 도자고요. 작물할 때 장자에서 강호동이 도장을 차린 겁니다. 강도장인데 강도죄하고 도박죄하고 작물죄는 오른쪽에 법정형이 따로 있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 상습 강도죄는 강도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OX, X.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죠. 도박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OX, X. 상습 작물죄는 작물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OX, X. 강도장은 별도의 법정형이 있는 것이지 자, 2분의 1 가중한다라고 쓰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그 다음 보시면 아편부터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강간, 절도, 사기, 공갈 거기까지 다 2분의 1 가중한다고 돼 있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했다. 상습살인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습살인죄는 없어요. 상습살인은 없고 나중에 이제 외우도록 되는데 또 그 다음 쟁점은 2분의 1 가중한다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 2분의 1 가중, 상습범에서 2분의 1 가중의 의미가 뭐냐? 1번, 짧은 거 단기만 가중한다. 2번, 긴 거 장기만 2분의 1을 가중한다. 3번,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 가중한다. 이 쟁점이 지금 뭐냐는 거야, 지금. 우리 상습 상해죄에 상해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기만 가중할래? 아니면 장기도 가중할래? 라는 거죠. 자, 판례는 뭐와 뭐를 다 가중하겠다? 단기와 장기를 가중하겠다. 1년 이상이면 1년이 12개월이죠. 1년 2분의 1이니까 6개월 이상. 10년의 2분의 1은 5년이죠. 15년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분의 1 가중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260쪽에 폭행죄고요. 10분 쉬고 나서 이어서 폭행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워주시면 됩니다.